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신의 선물, 포도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포도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인류 문명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해온 특별한 존재입니다. 고대 신화나 성경,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기록 속에서 포도는 풍요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열매로 등장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과일 중 하나인 포도가 우리 몸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그 가치를 100% 누릴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도의 종류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보랏빛의 캠벨 포도부터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 머스켓, 거봉, 그리고 와인의 주원료가 되는 다양한 양조용 포도까지 그 종류는 수천 가지에 달합니다. 캠벨 포도는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과 진한 향이 일품이며, 거봉은 알이 굵고 과육이 부드러워 씹는 맛이 좋습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 머스켓은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망고 향이 나는 아삭한 식감 덕분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각 품종마다 당도와 산도의 비율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가득 차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포도의 영양 성분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단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포도의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활동하며 생기는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 포도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 같은 폴리페놀 성분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줍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은 식물이 곰팡이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 물질로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는 유전자까지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놀라운 성분입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알맹이보다 껍질과 씨앗에 훨씬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포도를 드실 때 알맹이만 쏙 빼서 드시고 껍질과 씨는 버리시곤 하는데, 이는 포도가 가진 영양소의 절반 이상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껍질에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고 씨앗에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카테킨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포도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씹어 먹는 것입니다. 씨앗을 씹는 식감이 불편하다면 믹서기에 포도 송이 전체를 넣고 곱게 갈아서 원액 주스로 마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포도는 흔히 천연피로 회복제라고 불립니다. 포도라는 이름 자체가 포도당에서 유래했을 만큼 체내 흡수가 빠른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기운이 없을 때 병원에서 포도당 주사를 맞는 것과 원리가 비슷합니다. 포도를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혈액으로 바로 흡수되어 뇌와 근육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늦은 오후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흐려질 때 포도 몇 알을 챙겨 먹는 것은 어떤 간식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보충제가 됩니다. 또한 유기산인 구연산과 주석산이 풍부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식욕을 돋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포도를 안심하고 먹기 위한 올바른 세척법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는 알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 사이사이에 낀 먼지나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나 밀가루를 두세 큰술 풀어주는 것입니다. 밀가루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어 포도 표면의 이물질을 흡착해 끌고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포도 송이를 이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물속에서 가볍게 흔들어준 뒤 흐르는 물에 두세 번 더 헹궈내면 화학적인 세제 없이도 아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간혹 포도 겉면에 하얗게 앉은 가루를 보고 농약이라고 오해하여 박박 닦아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하얀 가루는 포도가 익으면서 과실 내부의 당분이 표면으로 배어나와 굳은 것이거나 포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천연 왁스 성분입니다. 이 가루가 골고루 많이 묻어 있을수록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포도라는 증거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 가루가 전혀 없고 매끈한 포도는 수확한 지 오래되었거나 신선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포도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과일입니다. 가장 먼저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포도는 혈당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포도즙이나 주스 형태로 마시면 식이섬유가 파괴되어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직후에 포도를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하며 한 번에 대여섯 알 정도로 양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어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법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포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포도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부기를 빼주고 혈압을 낮추는 이로운 무기질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체외로 배출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은 포도를 포함한 고칼륨 과일 섭취를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포도는 산 성분이 강한 과일입니다. 평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공복에 포도를 많이 드시면 위점막을 자극해 통증이나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이 민감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의 식이섬유와 과당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소화 상태를 살피며 적당량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포도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포도 한 송이의 칼로리는 품종과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0에서 200kcal 정도입니다. 밥 한 공기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맛있다고 앉은 자리에서 두세 송이를 먹게 되면 순식간에 엄청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 늦게 포도를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면 포도의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쌓이기 쉬우므로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에 간식으로 즐기는 것이 다이어트와 건강 모두를 잡는 비결입니다. 포도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포도는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보관 전에 미리 씻어두면 금방 무르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온 상태 그대로 종이봉투나 신문지에 감싸서 냉장고 신선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닐봉지를 사용한다면 구멍을 몇 개 뚫어 공기가 통하게 해줘야 수분이 갇혀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도알이 송이에서 떨어졌다면 그 부분부터 부패가 시작되므로 떨어진 알을 먼저 골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를 더 맛있게 즐기는 활용법도 무궁무진합니다. 제철에 포도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면 일부는 얼려서 드셔보세요. 깨끗이 씻은 포도알을 지퍼백에 넣어 얼리면 천연 아이스크림인 포도 샤베트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시중에 단 간식 대신 주기 아주 좋은 건강 간식입니다. 또한 포도를 살짝 끓여즙을 낸 뒤 설탕과 함께 졸여 포도 잼을 만들면 1년 내내 포도의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기 요리를 할 때 포도즙을 소량 넣으면 산 성분이 고기를 연하게 해주는 연육작용을 도와 요리의 품격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포도는 작은 알 하나하나에 자연의 햇살과 영양이 고스란히 담긴 과일입니다. 피로한 현대인에게는 에너지원이 되어주고 노화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젊음을 되찾아주는 항산화제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섭취량을 조절하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처럼 포도 역시 적당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할 때 비로소 우리 몸에 진정한 보약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포도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싱싱하고 달콤한 포도와 함께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하루를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